추론 방식 하겠습니다. 교재는 34쪽입니다. 2번 추론의 별표 다시고요. 4가지의 추론 방식 중요합니다. 곧잘 나옵니다, 시험에. 근데 좀 까다로워요, 개념이.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4가지의 추론 방식 하나씩 꼼꼼하게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갑시다. 연역 추론. 출처. 이미 알고 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일반적 명제, 이걸 전제라고 불러요. 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이고 특수한 새로운 명제를 결론이라고 해요. 을 이끌어내는 사고 과정입니다. 다음 줄도 줄쳐야 돼. 연역 추론의 대표적인 예로는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구성된 동그라미 3단원법을 들 수 있다. 정리해 봅시다. 추론 방식의 첫 번째는 연역 추론입니다. 연역법이라고도 하고요. 범위가 큰 일반적 명제가 있어요. 전제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중에 일부 부분적인 거,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구체적인 명제들이 있어요. 특수 결론이 되겠어요. 이런 게 바로 연역 추론이야. 더 쉽게 말하면 에브리바디로부터 스페셜들이에요. 에브리바디로부터 스페셜. 전제로부터의 결론 추론의 방식, 이런 걸 우리는 연역 추론이라 불러요. 다시 따라하세요. 연역 추론. 연역 추론. 그 연역 추론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3단 논법이에요. 이따가 3단 논법 자세하게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미리 좀 가면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가는 1단, 2단, 3단이에요. 전제로부터의 결론 추론 방식. 3단 논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3단 논법이 연역 추론의 대표적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들을 한번 확인합시다. 책 봐요. 모든 사회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 명제의 전제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빈부격차, 인간소외, 자연파괴 등의 문제가 있다. 특수한 결론이 내려지고 있어요. 연역 추론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민주국가이다. 전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옛날의 전제국가도 아니고 일당 독재국가도 아닌 것이다. 특수한 결론으로 연역 추론이에요. 왼쪽 알맹이 아래쪽 봐주세요. 그림 밑에 3단 논법이 나오는데 대전제는 일반 명제, 소전제는 매개 명제, 결론은 특수 명제예요. 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대전제 일반 명제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소전제의 매개 명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결론의 특수 명제 되겠어요. 3단 논법입니다. 이 3단 논법이 연역 추론의 대표적 방식이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 배워봅시다. 요 연역 추론에 책이 없는 이야기 할 거야. 오류. 다른 말로는 자가 당착의 오류. 스스로 모순이란 뜻이죠. 또는 비정합성의 오류라고도 하는데
전제가 잘못되면 결론 자체도 잘못돼. 즉, 전제로부터의 결론 추론의 방식이기 때문에 전제가 틀리면 결론도 오류가 나와요. 이것을 우리는 연역 추론의 오류다. 무슨 말이냐? 이런 말. 요게 참이어야 돼. 요게 맞아야 돼. 그래야지 이것들도 다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게 이미 틀렸어. 잘못됐어. 그럼 얘네 다 잘못된 거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전제로부터 결론 추론 방식이기 때문이야. 예를 들게. 모든 달은 30일, 31일이다. 이번 달은 30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달은 31일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3단론법으로 전형적인 연역 추론의 방식이거든. 그런데요, 이거 잘못된 거지. 왜요? 이미 여기가 잘못됐죠? 대전제가 잘못된 거야. 2월달. 28일, 29일 있는 2월달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여기가 잘못된 거야. 이미 전제가 틀린 거야. 따라서 결론도 뭐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것을 연역 추론의 오류다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시험에 3번 나왔어요. 가깝게는 소방직 시험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2016년에. 알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35쪽. 자, 3단 논법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책을 보니까 정원 3단 논법, 가언 3단 논법, 선언 3단 논법.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뭐 P는 Q이다 했었고, 와,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거? 여기 봐. 마치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수학의 정석에서 집합과 명제라는 단어가 있었죠. 명제편에 보면 뭐 참, 역, 대우 뭐 이런 거 있었지? 그런 거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야. 논리학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어려운 걸 한번 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3단 논법에 대해서 잠깐 정리할게요. 3단 논법은 연역 추론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1번. 정원 3단 논법. 또는 표준 3단 논법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3단 논법을 말해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A는 B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전제입니다. 대전제인 일반 명제가 되겠어요. 인간이라고 그러지 말고 사람이라고 그럽시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 다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C가 A로 가고 있어요. 이건 소전제로 매개명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A가 이게 소고가 돼요.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뭐 한다? 이게 없어지는가요? 죽는다라는 결론 내려줘요. C는 B로 가요. 결론이요. 특수 명제 되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정원 3단원법,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탠다드, 표준 3단원법이 되겠어요. 두 번째 2번. 가언 3단원법. 조건 3단원법이라고도 하고요. if. 조건문의 형태입니다. 유리 구두를 신으면 신데렐라다 그랬어요. 여기가 바로 대전제의 항목이 if. 신으면 그냥 조건문 형태를 띠고 있는 거야. 예원이는 유리 구두를 신었다. 따라서 요거 없어지고 어떻게 돼? 예원이는 뭐다? 신데렐라다 이렇게 돼요.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거야. 이런 건 가언 3단원법이에요. 3번 선언 3단원법 또는 선택 3단원법이야. 이것은 대전제 항목이 or 선택항으로 되어 있어. 철수는 낚시를 갔거나 등산을 갔다. A는 B or C 되겠어요. 철수는 낚시를 가지 않았다. A가 not B를 한 거야. 따라서 철수 어디 갔어요? 등산을 갔다가 나와요. A는 C를 한 거예요. B 하지 않았으니까 C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 대전제 항목 여기가 바로 or 선택항으로 된 거, 이걸 선언 3단원법이라 불러요. 듣고 있습니까? 정언 3단원법, 가언 3단원법, 선언 3단원법 세 가지를 말했어요. 주목. 실컷 얘기해놓고 이제 이 얘기하면 김 빠질 텐데. 잘 들어. 이 세 개를 구별하는 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고요. 앞으로도 가능성은 없고요. 그러니까 3단원법 3개, 이 지금 얘기한 3개를 구별해라. 이거의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그러면 왜 얘기했냐? 나오는 게 있어. 이걸 설명한 이유 있는 게 있어. 바로 이건데 요거야. 이거는 거의 매년 나와. 저 한마디 3단원법은 무슨 추론이다? 3단원법은 연역 추론이야. 알겠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3단 논법이라는 걸 아시라는 얘기야. 예를 든 거야, 어떻게 보면. 3단 논법이 연역 추론이야. 이 한마디는 거의 매년 나오는 이야기야. 아, 이런 게 3단 논법이구나를 알려준 거예요. 이거 세 개를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선에서 알아두시면 돼요. 아, 이런 게 3단 논법이고, 3단 논법이라는 것이 연역 추론의 대표적 방식이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책 봐요. 2번으로 갑시다. 귀납 추론. 개념 잡아요. 첫 줄. 출처. 특수하거나 개별적인 여러 사실로부터 보편적 법칙. 이 말이 중요해. 동그라미. 인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이다. 다다음 줄 출처. 귀납 추론은 구체적 사실의 바탕을 둔 확률적 사고 과정이다. 정리합시다. (2번) 귀납 추론. 귀납법이라고도 하고요. 연역 추론 반대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둘 이상의 구체적 명제. 여기서 구체적 명제란 실험, 관찰, 경험, 체험 같은 것들이에요. 을 바탕으로 대개 그럴 것이라는 일반적 명제. 요거는 보편적 법칙이에요. 가능성의 원칙이다. 대개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 귀납 추론은 확률적인 사고 과정이다. 일반화한다든지 또는 통계적으로 그렇다라든지 통계적 귀납 추론 또는 원인 결과의 인과적 귀납 추론 이런 것들이 다 귀납 추론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귀납 추론이 네 가지 추론 방식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과학적인 추론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쉬운 예부터 들어가면요. 이런 거야. 예원이는 눈이 예쁘다. 예원이는 코가 예쁘다. 예원이는 귀가 예쁘다. 전체를 다 보진 않았어요. 세 군데 본 거야. 그래서 예원이는 다 보진 않았지만 세 가지를 관찰 경험을 통해서 대개 그럴 것이라는 보편적 법칙을 세워 따라서 예원이는 미인이다라고 말했어요. 귀납 추론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자, 좀 깨워줘. 형은 우유를 먹고 나면 배가 아프다. 동생은 우유를 먹고 나면 배가 아프다. 나도 우유를 먹고 나면 배가 아프다. 따라서 우리 형제는 우유를 먹고 나면 배가 아프다. 귀납 추론이에요. 듣고 있습니까? 그런 게 바로 귀납 추론이에요. 책 봐요. 책에 있는 예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귀납 추론의 종류 첫 번째 일반하는 방식. 다음 페이지 예문 봐요. 공자는 죽었다.
맹자도 죽었다. 석가도 죽었다. 이런 모두 사람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 죽는다. 귀납추론이야. 두 번째, 통계적인 귀납추론. 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다. 철수도 그랬고 영희도 그랬다. 폭력만은 어린이에게 해롭다. 폭력 비디오도 어린이에게 해롭다. 그러므로 모든 폭력은 어린이에게 해롭다. 인과적인 귀납추론. 여름에 들어서 일하면 몸이 더워지고 땀이 난다. 그런데 겨울에도 산 밑으로 오르면 몸이 더워지고 땀이 난다. 몸이 더워지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땀이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몸이 더워지면 땀이 난다 봐야 된다. 귀납추론이야. 주모, 여기 봐. 개똥이는 국어 성적이 100점이다. 소똥이는 국어 성적이 100점이다. 말똥이는 국어 성적이 100점이다. 이들은 모두 시험에 합격했다. 국어 성적이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가 100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국어 성적이 3명인 사람이 통계적으로 시험에 합격했다를 말하고 있어요. 무슨 추론? 귀납추론이야. 예를 더 볼까요? 왼쪽에 알맹이. 첫 번째 예는 중복되는 거니까 됐고, 두 번째 예를 봐요. A식당 음식에는 식중독균이 들어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어제 A식당에서 식사한 사람들 중 10명을 대상으로 가건물을 조사한 결과 식중독균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문장 순서하고는 관계없어. 10명을 조상으로 결과했더니 식중독균이 발견되었다. 귀납추론입니다. 알겠습니까? 단. 원위치. 3번. 귀납추론의 오류 단점. 출처. 인간이 모든 것을 관찰,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본 것이 전체의 진리인 양 착각할 수도 있다. 예를 봐요. 유럽의 모든 백조를 잡아들였더니 흰색이었다. 그래서 모든 백조는 희달한 귀납추론의 결론을 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검은색의 백조가 발견. 그날은 귀납추론이 깨지는 날입니다. 그렇죠? 여기 봐.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실험 경험 100% 실현시킬 수는 없지. 이거는 확률적 사고 과정이야. 대개 그럴 것이다. 가능성의 원칙으로 보편적 법칙 세우는 거야. 이런 예도 있어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예인데 재미있는 예인데요. 농부 안학내가 닭에게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에 모이를 줘요. 그러니까 이 닭은 농부 안학내의 손만 보면 모여들어요. 밥 주는지 알아요. 이것은 바로 닭이 세운 귀납추론이야. 매일 반복되는 경험의 학습을 통해 아, 밥 주는구나 하고 모여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복날이었겠죠. 매일같이 모이를 주던 그 손으로 자기 모가지를 비틀어서 삼계탕을 끓일 줄은 닭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날은 닭의 최후이자 귀납추론이 깨지는 날이다. 그치? 예. 예언이가 눈이 예쁘고 코가 예쁘고 귀가 예쁘다 했지만 나머지는 찐따야. 그럴 수도 있잖아. 세 가지를 보니까 아, 예언이가 예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귀납추론이다.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선택 과목도 잘하는데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선택 과목도 잘하니까 아, 한국사도 잘할 것이다 라고 귀납추론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사는 과락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 모든 것을 다 100% 완벽하게 실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귀납추론의 오류의 단점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의 그런 실험 관찰 통계를 바탕으로 추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가장. 알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로 갈게요. 유비 추론. 줄 쳐요. 세 줄 다 쳐요.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가정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잠정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듯이 마찬가지로 저럼과 같은 표현이 사용된다. 유비추론은 넓은 의미의 귀납추론에 포함된다. 정리할게요. (3번) 유비추론. 유추법이라고도 하고요. 자, 여기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아까 13가지 설명 방식 가운데서 또 마지막에 유추 있었다, 그치? 이것도 유추야. 그래서 유추는 설명 방식이자 추론 방식이에요. 단, 추론 방식에서는 용어를 4글자로 유비추론이라 부르는 거야. 알겠니? 이것도 유추야, 유추. 유추법이야. 둘 사이의 유사성을 근거로, 물론 1대1 대응이야. 가정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즉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 미루어 짐작. 이것이 바로 유비추론이다. 그래서 유비추론에 사용되는 말들도 아까 유추할 때 얘기한 것처럼 같이, 같은, 같다 이런 말처럼, 듯이, 마찬가지 이런 말들이 주로 사용돼요. 예를 하나 들게요. 예언이는 예쁘다. 예언이 엄마를 보니 미인이다. 따라서 예언이가 시집가서 딸을 놓으면 미스 코리아가 될 것이다. 딸도 예쁘고 엄마도 예쁘니까 둘 사이의 유사성을 통해 가정적으로 추정하는 거야. 딸도 예쁘고 엄마도 예쁘니까 그 딸의 딸도 나중에 예쁠 것이다. 추정하는 거지.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 이것을 유비추론이라 그래. 한 개 더. 유비추론은 넓은 의미로는 이 또한 기납추론에 포함. 왜 그런가 하면 유비추론도 결국은 보편적 법칙 가능성의 원칙이야. 그래서 넓은 포괄적으로는 유비추론 또한 기납추론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성훈이. 성훈이랑 너랑 2명 여우 시간 끝나고 따라와요. 알겠어요? 여우 시간 끝나면 점심시간인데 밥 사줄게. 수업 시간에 계속 자고 있어. 밥이나 사줄게. 피곤한 것 같은데, 몸이 아픈 것 같은데 좋은 거 사줄게. 밥이나 먹어라. 졸면 안 돼. 둘이 이번 시간 그냥 따라와. 나랑 밥 먹으러 가자. 밥 먹는 내내 갈고야지. 책 봐요. 예문 봐요. 미나의 언니는 참 착하다. 그러므로 미나도 착한 아이일 것이다. 둘이는 자매죠.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미나의 언니도 착하고 따라서 동생 미나도 착할 것이다 라고 가정적으로 추정해서 잠정적 결론 내리는 거. 유비추론입니다. 예? 아래쪽 얘도 봐요.
지구와 화성은 비슷한 점이 많다. 둘은 태양계 행성으로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비슷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는 점이 같다. 그런데 지구에는 물과 공기가 있고 생물이 있다. 따라서 화성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둘 사이의 유사성, 가정적 추정, 바로 유비추론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4번으로 갑시다. 마지막이에요. 변증법적 추론. 개념 잡읍시다. 줄 쳐요. 두 개의 대립되는 개념인 정과 반으로부터 발전하여 조화, 절충, 동그라미. 인 제3의 개념인 합을 도출하는 방법. (4번) 변증법적 추론. 이제 변증법이라고 불러요. 요 변증법은 삼각형 생각하시면 돼요. 해겔에 의해서 주창된 근대적인 추론 방식인데, 먼저 원칙이 있어요. 한자로 발을 정자예요. 제1개념이야. 그러면 이 원칙에 대한 대립, 비판이 있어요. 한자로 이게 반자예요. 반반자야. 제2개념. 그러면 보다 발전적 개념으로 나아가서 두 가지를 아우르는 조화 절충의 개념이 나와요. 합 되겠어요. 제3의 개념이에요. 이와 같이 정반 합으로 가는 두 가지를 조화 절충시키는 거, 아우르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변증법적 추론이라고 그래요. 듣고 있습니까? 쉬운 예부터 들어갑시다. 나는 짜장면을 좋아한다. 아니다. 나는 짬뽕을 좋아한다. 야, 이거 영원한 살아가면서 딜레마야, 그치? 짜장면도 장점이 있고 짬뽕도 장점이 있고, 오늘같이 좀 추운 날은 국물 있는 짬뽕을 먹고 싶기도 하고, 짜장면은 평생 먹어도 맛있고. 선택의 갈등이야. 그래서 나는 요 간막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짬짜면을 먹었다. 반반씩 먹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양념치킨을 좋아한다. 아니다, 나는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한다. 이것도 딜레마 갈등이죠. 그래서 반반 치킨 시켰다. 나는 잘생긴 남자가 좋다. 아니다, 나는 돈 많은 남자가 좋다. 한 개도 포기하기 힘들어. 그래서 나는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 사귀고 있다. 잘났다. 이런 거 변증법이라고. 어려운 거 아니야? 네. 두 가지를 절충 아우르는 거. 알겠죠? 네. 다음 페이지 예문 봐요. 정독은 정하나 박하지 못하다. 다독은 박하나 정하지 못하다. 따라서 정과 박을 겸해야 한다. 조화절충이야. 변증법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 다 얘기했어요. 키워드, 핵심 포인트 짚어봅시다. 먼저 1번 연역 추론에서 제일 중요한 한마디는 뭐냐? 3단원법이야. 2번 귀납 추론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말이야. 실험 관찰 경험. 볼 것도 없어. 이 말 나오면 그냥 귀납 추론 가면 돼. 3번 유비 추론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기야, 이거. 이 말들. 이 말 나오면 이거 유비 추론이야. 4번 변증법적 추론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요 말이야. 조화 절충한다는 거. 두 가지 아우르는 거. 이건 변증법적 추론이에요. 역시 시험 문제는 예가 나옵니다. 예를 보고 네 가지 추론 방식 가운데 구별해야 돼. 알겠어요? 네.
따라하세요. 연역 추론, 귀납 추론, 유비 추론, 변증법적 추론. 여러분,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기도하세요, 나오지 않기를. 매년 나오진 않습니다만요. 그래도 한 2, 3년 주기로 경년 단위로 한 번씩은요, 지속적으로 출제돼요. 나왔다 그러면 그 순간 핵폭발이야, 이거. 핵폭탄이야. 아주 진상 문제예요, 이거. 이거는요, 공시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문제야. 개념 자체가 어려워. 문제로 다루면요, 더 어려워. 이거 정답률이요, 30%를 넘지 못해요. 동의형 모의고사 시험 문제에서도 이거 냈다 그러면요, 아주 그냥 쩔쩔매요. 기본 개념을 잘 숙지하시고요. 문제로 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알겠습니까? 네. 연습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37쪽에 오른쪽에 문제 하나 있는데, 요거는 같이 풉시다. 객관식 문제 봐요. 추론 방식이 다른 하나는 1번. 올해는 소금값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밑줄. 올여름은 가뭄이 2달이나 지속되고 천일염의 생산이 늘어날 테니까 귀납 추론이에요. 인과적인 귀납 추론이야. 2번. 사랑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 자식에 대한 일반적인 사랑이 때로는 자식을 그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밑줄 자. 따라서 사랑에도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 역시 귀납 추론이야. 인과적 귀납 추론이에요. 3번. 다이아몬드는 10조각으로 쪼개지면 그 가치를 상실한다. 마찬가지로 밑줄. 인간의 지적 능력도 관심이 10군데로 분산되면 그 능력이 저하되게 된다. 유비 추론이야. 4번. 지성은 냉철하여 세상을 메마르게 한다. 그리고 야성은 문별하여 세상을 거칠게 한다. 따라서부터 줄쳐요, 끝까지. 우리는 지성과 야성을 잘 조아 동그라미 결정적 힌트입니다. 지켜야 한다 그래서 변증법적 추론이야. 선생님 그럼 답 없는데요. 답 있어요. 3번의 유비 추론은 넓은 의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귀납 추론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죠? 답은 그래서 4번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먹 여기 봐. 다시 한번 강조해요. 연역 추론은 반복하는 거야. 3단 논법. 귀납 추론은 실험, 관찰, 경험, 체험 이런 말들. 유비 추론은 같이, 같은, 같다처럼, 듯이, 마찬가지 이런 말 들어가는 것들. 변적법적 추론은 조화, 절충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돼. 알겠습니까? 네. 이거 꼭 알아둬야 되겠다. 알겠지? 네. 시험에 잘 나와요. 어렵게 나오고. 연습해 봅시다. 우리 지금부터. 우선 교재 37쪽과 38쪽에 그 주관식의 연습 문제 1에서 10번까지 있어요. 그거랑 다음에 단어 확인 문제 43쪽부터 있는 단어 확인 문제에서 8번, 13번, 15번 세 문제. 시간 역시 한 10분 드릴게요. 직접 해봐야 돼. 4가지 추론 방식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봐요. 시작.
확인합시다. 37쪽 연습 문제 1번은 그 두 번째 줄에 경험이란 말 나와요. 귀납출원이요. 2번은 절충하고 있어요. 변증법적 출원. 3번은 황진이와 클레오파트라 유사성으로 유빛 출원. 4번은 그게 지금 3단 논법이에요. 연역 출원. 5번에 체험이란 말 나와요. 귀납 출원. 6번 앞에 나왔던 예문이에요. 유빛 출원. 7번도 경험이 되겠죠. 귀납 출원. 8번 앞에 나왔던 예문이에요. 연역 출원. 9번 귀납 출원입니다. 10번은 절충시키고 있어요. 좋아. 변증법적 출원 되겠어요. 단원 확인 문제 8번 문제 보세요. 47쪽이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은 중간에 세 번째 줄에 이와 마찬가지로 밑줄 결정적 힌트 유빛 출원이야. 1번은 지금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연역 출원. 2번은
여자는 생각하는 것이 남자와 다른 데가 있다. 남자는 미래를 생각하지만 여자는 현재의 상태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남자가 모험, 사업, 성 문제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건 잘못 쓴 것 같아요, 글을. 남자는요, 한 가지만 생각해. 성. 여자는 가장 사람 안정성의 기준을 두어 생각한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네. 조크한 거야, 조크. 갑자기 조크하니까. 이거는 추론 방식 아니고요. 남자, 여자의 차이점 얘기한 대조 방식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3번. 3번은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요. 모든 강아지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돼서 귀납 추론이에요. 4번 첫 줄에서 끝나버려요. 인생은 여인과 같다. 그래서 유비 추론으로 정답 4번이야. 그 다음 13번 문제 50쪽. 다음 글과 추론 과정이 유사한 것은? 그 지문도 유명한 지문인데요. 다산 정약용의 기예론이라는 내용이에요. 실학자인 정약용이 쓴 거예요. 좀 읽어봅시다. 지혜로운 생각으로 미루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교묘한 연구력으로 깊이 탐구하는 것도 순서가 있다. 그러므로 천만 사람이 함께 논의한 것은 당할 수 없으며 비록 성인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모두 아름답게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욱 정교하게 마련이고 세대가 흘러갈수록 더욱 발전하는 바. 이는 형세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일반적 명제야. 그러므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읍내 사람들은, 유명한 성태나 큰 도시 사람들은 구체적인 명제입니다. 연역 추론 되겠어요. 선택지 2번을 봐요. 밀림은 지구 산소의 공급원이다. 아마존은 지구 전체 밀림의 70% 차지한다. 따라서 아마존의 밀림은 대기 산소의 70%를 공급한다. 전형적인 3단 논법이죠. 연역 추론으로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3개 다 귀납 추론이에요. 15번 문제 봅시다. 추론 방법의 기억과 같은 거. 밑줄 친 기억 봐요. 새로운 문화 창조는 자아 확립을 전제로 한다. 끊어. 저거 결론. 창조는 독창적인 것이 하며 끊어. 대전제. 독창적인 것은 자기 확립을 위한 때문이다. 소전제. 문장 순서는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이 또한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가는 3단 논법으로 연역 추론이야. 1번. 약을 지나치게 많이 쓰면 부작용 나타난다. 약을 너무 적게 쓰면 약효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약은 적정량을 써야 한다. 절충하고 있죠. 변증법적 추론. 2번. 오랫동안 관찰 나오니 뭐 더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요. 기납 추론. 3번. 현대에서 과학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과학자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과학자의 사회 역할을 중요하다. 3단 논법이죠. 연역 추론이죠. 답은 3번. 4번은 불교와 무속의 유사성으로 유빛 추론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추론 방식까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